그 27페이지 조세 요구 정의 나오죠? 그 세법 그거 없고 뒤에 넘어가면 28페이지 2번에 과세 요건 나오죠? 과세 요건 아까 했던 거죠? 네 가지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1번의 과세 대상은 뭐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내용을 읽을 거 없고요. 그럼 2번에 납세 의무자 나오죠? 이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이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문상 표현할 때 이제 본래의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고 원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뭐 납세 보증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 보증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쓸 게 이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 연대 납세 의무자는 이제 뭐냐면 연대 보증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연대 보증.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대 보증을 쓰게 되면 이런 생각이죠. 내가 연대 보증을 쓰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돈을 빌린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내가 빌린다는 얘기는 갚을 때 내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 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은 내 친구가 쓰고 갚을 때는 내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연대보증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채무액 전액에 대해서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 뜻은 뭐다? 얘하고 얘가 갑인데 얘는 을이에요. 근데 둘이 연대 납세 의무가 돼. 그 세금에 대해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하고 얘가 보다 동등한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죠. 얘가 뭐 더 많이 지고 얘가 적게 이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뭐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얘랑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상속을 받았어요, 갑이. 갑이 이제 상속을 해주셨어. 근데 A, B, C가 상속을 받았는데 얘들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근데 얘가 지문을 4대 3대 3으로 받았어요. 그죠? 취득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각자가 자기 취득한 거 세금 내면 되거든요. 취득세는. 그죠? 근데 그 취득세에 대해서 얘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각자 받은 거, 예를 들면 얘가 400, 300, 300 이렇게 각자 받은 거 내면 되는 취득세를 자기 앞으로 승계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는 뭐가 있다고요?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안 내게 되면 나머지 애들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전액에 동등한 책임을 져. 한 명은 다 내도 다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명한테 다 내. 그럼 네가 다 내. 왜? 네가 너도 1000만 원, 너도 1000만 원, 너도 1000만 원 다 동등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이런 거니까 그냥 나중에 지문 나오면 얘가 그런 얘기구나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고 얘랑 연대납세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그 뜻이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2차는 뭐예요? 얘하고 좀 틀리죠. 얘는 처음부터 얘랑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데 2차는 일단 얘가 책임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2차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얘는 납부를 보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은 얘가 나온 적 있어요. 기출로. 다음 중 2차 납세 의무자에 관한 이거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우리 교재도 2차 납세 의무자 29페이지 박스에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게 어쩌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그때도 어쩌다가 막 거의 한 7, 8년 뭐 그렇게만 한 번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걔를 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주 쉬운 거 하나 나오고 하나는 어쩌다가 나오는 애가 나와요. 그럼 어쩌다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찍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아요.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 나머지 하나를 꼭 맞춰야 됩니다. 쉬운 문제 하나. 작년에도 그 작년 시험에도 그 등록세 문제 아까 말씀드린 특별시세가 아닌 거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하나가 또 뭐 그 송달에 관계 뭐 또 나와서 하나 그건데 그거는 그 내용은 다 그거 맞추려고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가볍게 찍는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 맞추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일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괜히 뭐 표 보고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3번은 납세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 끝 그랬고 3번의 과세 표준 아까 했죠. 종가, 종량. 종가는 뭐다?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종량은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세율 뭐 했고요. 그죠? 3번에 이제 과세기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세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세기간은 말 뜻이 그런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그런 뜻입니다. 자,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
자, 소득세. 자, 이건 뭐야?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입니다. 물론 뭐 소득이 아무 소득이나 다 세금 내는 건 아니죠. 법으로 정해진 8가지 소득만 세금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소득이 발생했다 내는 건 아니죠.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 지하철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 이렇게 소경이신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노래를 뭘 틀어? 찬송가 틀어놓고 이제 같이 찬송가 틀어놓고 어제도 한데 찬송가 틀어놓고 또 한 분은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 내가 외우긴 했어. 젊은 자주 보니까 제가 계속 전철 타고 다니니까 1년에 막 10번 이상은 보나 봐요. 10번이 뭐예요? 한 달에 몇 번씩 봐요. 뭐 어떤 때는 그 전날 보고 다음날도 보고 막 그래요. 그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게 몇 년째 같은 젊은 애인데 다리가 좀 약간 절어요. 근데 자기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다녀요. 근데 거의 돈 안 주죠. 또 한 분은 할아버지신데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꼭 이렇게 봉지 이렇게 검정 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 없어 보이 그걸 들고 이렇게 다니셔요. 말도 안 해 그냥 이렇게 가셔요. 근데 허리가 굽으셨는데 옷은 제가 볼 때 옷은 좋은 거 입으셨어요. 항상 보면. 근데 엊그제 밤에 가는데 그 늦은 시간에 전철 타고 내려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나이가 드시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걸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돈 줘봤자 얼마 주겠어요? 500원, 1000원 줘요. 많이 안 주고.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분을 자주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꾸부려가 이러고 가시는 거 이렇게 하고 막 그러셔. 그래서 가셨어. 그래서 갈 때마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나가셨어. 다음 칸으로. 근데 순간에 그냥 아까 그냥 그 1000원이라도 드릴 거 그 생각했는데 그 말 들으셨나 봐. 저쪽만 갔다 원래 다시 안 오시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오셔요. 너를 열고 또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왜 그냥 줄 걸 괜히 그랬나 했는데 다시 오시니까 이제 안 주면 내가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셔 달라고 돈 달라기도 안 해. 그냥 뭉지만 들고 이렇게 가셔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 딱 허리가 이만큼 숙였어.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데 옷은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옷은 막 구두 딱 신으시고 바지 딱 위에 잠바도 깨끗해요. 이렇게 보통 막 그런 분들은 왜 옷도 막 잠바가 냄새가 더럽잖아요. 아니에요. 막 저보다 옷이 더 깨끗해. 옷이 깔끔하게 얼굴이 깔끔하게 생겼어요. 나이는 드셨어요. 나이는 딱 봐도 한 80은 돼 보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뭘 하시는지 몰라도 자식도 있고 할 텐데 그죠? 뭐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그죠? 근데 뭐 1000원이야 저한테는 큰 돈 아니니까 그죠? 막말로 뭐 고스톱치다가 게임할 때 그 게임 아이템 하나만 사도 막 주죠? 그거 해가지고 홀딱 저기 하는데 그 1000원 안 것도 아니죠. 근데 참 그런 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 종류 물건을 팔아요. 차라리 물건을 그죠? 물건 사는 되게 많죠. 자, 어떤 분이 물건을 팝니다. 근데 제가 하도 오래 다니면 알아요. 사람을 하도 봐가지고 물건 파는 분들 한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양복 입고 가셔. 양복 입고 딱 나와. 그래서 막 팔아. 그러면 그 옆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얼마입니다 하면 이제 누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사고 싶은데 선뜻 먼저 달라고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 여기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요. 그럼 그 옆에서 막 바람잡이 그 아줌마가 사니까 옆에서 막 자기도 사. 그래서 아줌마 뭐라 그래? 이거 제가 사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한번 샀는데 옆집 명희 엄마가 하나 더 사달라고 해서 아저씨 잘 만났네. 하나 더 주세요. 2개를 사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줄 막 사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아줌마를 몇 번 봤는데 꼭 그 아줌마가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할 때마다. 이상하더라고. 내가 아무래도 뭔가 둘이 저기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의심을 딱 해서. 근데 어느 날 딱 탔는데 또 아줌마 또 사는 거야. 그러길래 아저씨가 이제 사고 더 한 칸 갔어요. 근데 그 아줌마 내리는 거야. 내가 아무 수상한 거야. 그래서 내려 차가 출발하길래 다시 내가 다음 칸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같이 탄 거야. 그 다음 칸에 또 아저씨 제가 샀는데요. 옆에 둘이 부부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바람을 잡아주는 거야. 왜? 그분이 사면 사람 심리가 자기도 사거든. 근데 그 장사를 잘하시는 거렇게. 근데 내가 알았다니까. 두 부부들하니까. 근데 나는 보기 좋더라고요. 왜? 그게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자체는 괜찮아요. 저 지하철 파는 게 싸게 파는데 가격은 싼데 괜찮은 거예요. 홈쇼핑에서 진짜 똑같은 제품을 싸게 팔아요. 저도 몇 번 샀거든요. 살 때. 근데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바람 잡아주는 거지. 그럼 그걸 사가지고 또 하면 또 하고. 내가 그걸 오래 다니니까 이제 얼굴을 아는 거야. 이제 저분 둘이 부부고. 그래서 이게 또 부작용도 있어요. 왜? 뻔히 이제 보여. 그게 딱 보이는 거지. 근데 제품이 좋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제품이 좋으면.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숙기가 없어가지고 아저씨 저 하나 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하거든요. 제가. 보기랑 달라가지고. 제가 이
토시 하나 살라고, 여름에 토시 하나 살라고 내가 그 아저씨를 몇 번을 봤어요. 며칠을. 근데 계속 못 산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여름에 식구끼리 청계천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걸 사야 되니까 꼭 사오라는 거야. 근데 그날이 마지노선이었는지 오늘 안 사면 이제 그냥 가게 생긴 거야. 아저씨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되잖아. 근데 아저씨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지나갔네? 큰일 난 거야. 이제 사긴 사야 되고. 따라갔잖아 다시. 따라가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사는 거 사람들이 막 사길래 옆에 묻어가 아저씨 저 2개만 주세요. 제가 보기보다 숫기가 없거든요. 내성적이라. 제가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여기서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람 보기엔 틀리죠.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건 이거죠. 그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제일 기본적인 소득이 월급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 월급은 매달 발생하죠. 근데 이때 세금을 그러면 그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럼 그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냐 아니면 몰아서 세금을 낼 것인가 정해줘야죠. 근데 누가 봐도 달달이 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죠. 왜?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월말 되면 맨날 세무서 가서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 매달 월급 받을 때만 3.3%.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걸 기간이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1년 단위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거예요?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를 한꺼번에 내라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라는 거요?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과세 기간이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과세 기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도 있고 그렇죠. 근데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대신 1년은 넘어가면 안 돼. 1년 안에 10개월 이렇게 정할 수 있죠. 10개월로 정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낸다는 얘기야. 10개월마다 몰아서 내겠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정하시면 되고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있죠. 부가가치세. 얘는요 1년에 2번 내요. 그 기간이 2개죠. 6개월마다 내는 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은 요렇게 해서 묶어서 다음 달 25일, 요거 묶어서 다음 달 25일. 그래서 7월 25일하고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뭐 하는 거야? 확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은 좀 다르지만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3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소득세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돌아가시면 자 오늘 돌아가셨는데 12월 31일까지 세금 다 내래. 돌아가셨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죠? 근데 돌아가셔도 그냥은 못 가시고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내가 세금을 깔끔하게 내고 가셔가지고 내일 내려고 하셨는데 오늘 돌아가셨네 갑자기. 내일 내려고 했는데. 그죠? 그럼 오늘까지 발생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누가 내? 이미 가셨는데. 상속인이 내. 상속인이. 그러니까 부채도 상속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상속받으면 부채가 더 많으면 원금 다 퉁치고 부채 남으면 그것도 상속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정 승인 같은 거 신청해서 하시면 나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그래 버리면 그걸로 퉁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상속 포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은 사는데 본인 살고 그 다음에 2순위 넘어가요. 그냥 안 없어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넘어가요. 그럼 내가 아들이 자식이 1순위예요. 자식이 상속 포기해버리면 그 아버지의 나한테는 할아버지죠. 자식이 할아버지 그 부모한테 가요. 2순위가. 거기서 포기하면 아버지 형제자매 그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여기로 가고 그것도 사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는 안 없어지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해야 돼? 한정 승인 신청해가지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죠. 자,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한다 돼 있고 부가세는 1기분, 2기분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 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은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오죠. 자,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까지 얘를 신고하고 언제까지 돈을 낼지를 정해놓은 거죠. 취득세는 내가 신고 납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신고하니? 날짜를 정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가 아니라 취득세는 언제가 아니라 6개월 내 6개월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할 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했어요? 하고 나서 낸다 했어요? 하기 전에.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네가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2번. 그죠? 자, 소득세는 항상 몰아서 언제 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 그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언제 거예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죠. 부가가치는 2번 낸다겠죠? 1기분, 2기분 다음 달 25일이니까 1기분 7월 25일, 2기분은 1월 25일 이렇게 돼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당연인도 12월 15일입니다. 당연인도 12월 15일. 자, 이거 조심할 게 날짜가 세금을 내는 게 전부 다 중순부터 보통 말일이고 아니면 차라리 초부터 말까지인데 1월 초부터 중순에서 15일까지 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종합부동산세. 왜? 12월 달이라 그래요. 연말이라 바쁘기 때문에 걔는 뭐다? 1일부터 15일. 좀 조심하시고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자, 둘 다 무상승계인데 상속이 더 길죠, 기간이. 왜요? 상속은 돌아가셨잖아. 상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고 증여는 주시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3개월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시라 했죠? 자, 상속 받았어. 자, 상속 받으면 세금 상속세 내고 증여 받으면 실세 낸다 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뭐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얘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두 개 내죠. 일단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시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셔야 되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시고 또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도 6개월이 내죠. 자,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신고는 언제까지 된다? 취득세? 얘도 60일, 아니 6개월이잖아. 얘도 똑같이 6개월. 아까 맨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취득세는 60일인데 가로 안에 누군 예외다. 상속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개월. 그죠? 자,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에 속한 달의 말도 3개월 이내죠. 자,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얘는 60일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0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보세요.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는 어디다 해? 세무서에다. 국세니까 세무서. 얘는 뭐예요?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여러분 세무서 신고하시면 되고 증여받았으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그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60일 안에 하는 60일 안에. 근데 여기는 보세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6개월이고 취득세도 6개월입니다. 왜? 이건 돌아가신 거라 그래요. 엔트리 똑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다? 이거 조심해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럼 땡 틀립니다. 증여세가 3개월이지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며칠이야? 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나오면 이거 하시라겠죠. 지문에 상속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 라고 시점을 물어보면 돌아가신 날.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고 이 상속이 나는데 언제까지 해가지고 기간을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다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상속 받았잖아. 근데 뭐래요? 상속세 그랬잖아요. 근데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라 이거잖아요. 기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몇 개월이야? 6개월. 여기도 취득세인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잖아요. 그럼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니까 얘도 뭐예요?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상속받으면 언제를 취득일로 보니? 기준 물어보죠. 그럼 언제야? 상속 개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가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취득세 볼 때 건물 있어.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이에요. 이걸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걸 나이트클럽을 취득했지만 난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 그럼 건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에 뭐라고 돼 있나? 네가 그걸 취득하고 30일 안에 얘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 추세요? 나는 막 춥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저거 에어컨 트는 거야? 아니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여기 뒤에서 나 어디 지금 물이 문 열어온 줄 알았어. 막 바람이 찬바람이 세가지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서 막 쎄해가지고 나 어디 찬바람 들어서 문 열어온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그죠? 그런가 보네. 지금 이럴 때 추운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지. 강태공이는 그 뭐라 해서요. 나 부인이 비 오면 거기 밑에 곡식 거들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비 오는지도 모르고 공부한다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요게 지금 30일이죠. 자 근데 얘가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 안 한다?
상속이라고 했잖아. 상속. 6개월. 그러니까 얘는 30일 그런데 상속받으면 6개월 안에 다른 용도로 있긴 한다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기간 물어보면 똑같다니까요. 언제? 상속 개시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그러시면 된다. 그렇죠? 자, 그 밑에 확인학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인데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요.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6개월이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고 하면 6개월인 거죠. 외국에 그러면 9개월 그래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 1일부터 15일이다. 땡. 이게 답입니다. 자,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빼고는 1일부터 15일은 없어요. 이게 언제야? 16일부터 30일이죠. 지금이니까 이게 그렇지. 공부하면 이거 완전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 3번 등록세 별정신고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 4번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이니까 5월 31일. 그죠?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기한은 12월 15일이죠. 당연히도 10월 15일. 그죠? 5번에 납세진이 됐고요. 자, 이제 6번에 조세의 징수가 나옵니다. 아니 저 끄니까 안 추운데요? 아 파랑 물잖아. 괜찮구만 뭐. 그 공부는 열기가 부족한 거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 열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차가운 거지. 그죠? 굉장히 이성적이시네, 그죠? 열기 막 열그면 머리 히터가 막 열이 확 받아야 되네. 머리에 열 받아야, 그죠? 네, 따뜻해지는 건데. 네. 자, 6번의 조세의 징수는 뭐냐면 세금 징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죠. 하나는 뭐 신고납부, 또 하나는 보통 징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특별징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안 배우고 자, 얘는 네가 가서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고 얘는 고지서 날라오는 건 전부 다 보통징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세는 신고납부겠어요? 보통징수겠어요? 자동차세 보통징수입니다. 왜? 고지서 나오잖아요. 고지서. 얘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없어. 고지서 날라오는 건 다 보통징수예요. 그죠? 자, 얘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여기 이제 보면 국세는 신고납세, 여긴 정부 부가가세제도 그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그 때문에 문제 맞고 틀리진 않아요. 자, 신고납부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다? 내가 신고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 부동산 등의 가격을 내가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언제 내가 그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 부동산을 직접 뭘 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뭐 팔았을 때죠. 사고 파니까 내가 사고 파는 금액 아니까 그 경우는 네가 와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 자, 둘이 매매했어요. 거래 가봐고 우리 둘이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은 걔네 둘이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무서에서 과세권자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떻게 알아요? 둘이만 한 건데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거래 당사자는 네가 아니까 니네들이 뭐 해라? 그 신고 내용, 그 내용을 신고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고납부제는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록세와 뭐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요 세 개가 뭐다? 신고납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뭐요? 보통징수겠죠. 왜요? 재산세는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가지고만 있는 거라 했잖아.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래 금액이 없는데 내가 신고를 못하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주고 우린 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인 보유세는 뭐다? 보통징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이거를 안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고지서가 나가거나 아니면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까지 신고 안 하면 그런 얘기죠. 자, 이때는 뭐 한다? 얘는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얘는 가산금이 나온다 했죠. 가산세, 가산금. 이건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죠. 세, 그래서 신고납부, 그죠? 시한 뭐요? 신고납부는 가산세, 그렇죠? 시 한번 뭐가 나온다죠? 시가 나온다 했죠. 시,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시그 애가 뭐요? 오줌을 넣죠. 진짜로 엄마가 시하면 오줌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드라마 보다가 지금 뭐 보고 있어? 그죠? 송송커플 나오는 그죠?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는데 가면 애가 옆에 떠드니까 엄마가 시 그때 애가 뭐라고? 옆에서 오줌 넣죠. 네? 엄마가 뭐라 했어? 시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시 하는 거지. 그 시하면 뭐가 나와? 시가 나와. 그죠?
드라마 보지 마세요. 요새 그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이거 지금 벌써 보기 시작한 사람은 태양의 후예인가 그거 보고 되게 재밌대요. 그거 막 보면 맨날 또 봐야 되잖아. 수목 드라마. 오늘까지네. 오늘도 하네. 어제 됐고. 그럼 드라마를 보면 월화 드라마 용룡이 나를 잡고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도 없어. 그럼 뭐 어떡할 거야? 토요일 주말에는 뭐 봐? 아들 5? 정도전. 정도전은 안 하잖아요. 지금 정도전. 용룡이 나를 잡고 정도전 나오죠. 남자들은 사극 좋아하죠. 저도 사극 되게 좋아합니다. 사극. 근데 와이프가 사극을 안 좋아해요.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극을 보고 싶어도 뭐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니까 못 봐요. 그냥 보면 막 옆에서 막 보긴 보는데 옆에서 자꾸 표정이 안 좋잖아. 그럼 저도 불편하고 에이 안 봐버려요. 그죠? 사극이 되게 재밌는데. 근데 사극은 알아야 재밌어. 내용을 알아야. 용룡이 나라시도 보려면 그 조선 건국과 고려말 그걸 좀 알으면 되게 재밌어요. 흘러가는 게. 근데 그걸 모르면 짜증나거든요. 왜? 쟤네 둘이 이렇대. 근데 그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자꾸 물어봐요. 쟤 왜 그러니? 그래서 쟤 왜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 왜 저기 얘가 지금 세자가 여덟째 아들이 왜 왕이 됐는데 저 엄마가 왜 그러니? 그러면 제가 후처라고 그러면 아 그러니? 그죠?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TV 보면 안 돼요. TV 볼 때가 아니야. 텔레비 재밌다고 막 저한테 와이프가 막 난리 났어요. 그거 보라고. 그죠? 한번 봐봐. 송중기하고 송혜교 나오는 거. 근데 그거 보면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 벌써 드라마에 몰입하셔서 떨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감안하고 보면 돼. 감안하고. 끝까지 떨어지면 떨어지고 내가 볼 땐 봐야지. 뭐 이런 심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가산세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뭔지 알면 가산세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의무가 뭐냐면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입니다. 신고 납부 의무가 아니라 의무가 2개인 거죠. 신고하는 의무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가 2개라고 했잖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건 지금 벌써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얘는 가산세가 일반 무신고가 있고 일반 과소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 신고 이렇게죠.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 신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건 뜻이 그렇다 했죠. 일반하고 부정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의 뜻은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으니까 너 어떻게 했어? 너도 한번 죽어봐라. 세금으로 죽어봐라. 죽을 사자에서 40% 그랬고 요거는 그런 고의성은 없는데 너는 신고를 안 한 거고 너는 신고를 하기는 한 거니까 너는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내고 너는 신고했으니까 그거 반절 10%에서 일반은 무신고, 이식, 과소식, 부정은 둘 다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얼마? 무조건 40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다. 그죠?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1일 만분의 3 하루에 0.03%. 그러니까 요거는 1일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1년 있다 되면 365일 곱하기 0.03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얘가 10.95%가 나오는 10.95%.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1일 계산이니까 얘가 큰 거죠. 근데 이것도요, 계속 가면 5년, 10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 원금 100% 넘어갈 수 있죠. 그 사채죠, 사채. 정부가 사채하는 국가가. 그죠? 해서 얘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근데 이게 한도가 좀 조심할 게, 뭐 개정돼서 한도가 생긴 건데,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원금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계속 안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얼마까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750까지만 부과되고 더 이상은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방세만 해당돼요. 지방세.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게 없어요. 양도세도 신고 납부잖아요. 근데 쟤는 납부불성실 가산 한도가 없어. 근데 누구만? 지방세만 있어요.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 중에 돈 되는 건 돈이 많이 거치는 세금이 조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 같아요. 돈 많이 거치는 거. 다 국세예요. 다 국세. 돈 많이 거치는 거는. 아니 돈이 막 부가가치세가 돈이 1년에 몇십조 거치는 거 하나만 20몇 조씩 거쳐 1년에. 그럼 그거를 지방세 주겠어? 안 준다니까요. 택도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세는 맨 돈도 안 하는 건 짜잘한 것만 다 있는 거. 세금 별로 안 거치는 거. 왜? 돈을 많이 주면 지자체가 중앙정부 말을 안 듣죠.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걔가 돈까지 많아봐. 그럼 중앙정부한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가 전부 다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간접세가 돈이 엄청 많이 거치거든요.
간접세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전체 세수의 반 이상이 그걸로 거쳐요. 근데 그거 뭐세요?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죠. 그럼 여러분 그 개가 단일 세목으로 거니까 어마어마하잖아. 부가가치세 20몇 조씩 거치는 하나가. 그죠? 개별 소비세도 마찬가지고. 특수세라고 하죠 옛날에. 그죠? 증권하잖아. 증권거래세. 지금도 엄청 거치잖아. 0.3% 내니까. 주세 보세요. 주세. 세금 어마어마하잖아. 주세. 휘발유값에 들어가는 교통에너지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뭐야? 국세죠. 국세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는 계속 얻겠다는 거지. 한도 없이. 지방세만 뭐야? 50, 100분의 70 한도. 근데 하필 왜 75냐? 사연이 있어요. 그게. 왜? 얘하고 맞춘 거지. 가상금이 종류가 두 개예요. 얘도. 일반 가상금이 있고 중가상금이라고 있어요. 일단 가상금은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납부기한이 있어요. 그럼 재산세 같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 31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이때 붙는 게 뭐다? 일반 가상금 3%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가상금이라는 것은 중가상금에 대비해서 말하는 건데 얘는 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3%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세 세금 고지서 보면 다 금액이 두 개라겠죠. 한 납기 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있어. 그 후 금액이보다 요 3% 붙은 거예요. 왜? 어차피 재산세 고지서에 원금 10만 원만 내보냈어요. 그럼 얘가 31일까지 안 내면 공통적으로 몇 프로 내야 돼? 그냥 3% 내야 되거든 자동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것만 내보내면 나중에 또 다시 안 내면 여기 10만 원에 3% 붙여서 고지서를 다시 내보내야 되죠. 그럼 일이 두 배로 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요거 원금 내고 밑에다 납기 후 금액에서 붙여내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 내면 이거 내면 되고 기한 지났으면 후 금액을 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 가상 그래요. 그게 몇 프로다? 3%.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차피 이양 배려몸인데도 10만 원 어차피 3% 붙은 거니까 안 내버려. 어차피 계속 안 내. 이런 사람 있거든. 어차피 낼 거니까 어차피 3% 붙었으니까 짜증나니까 계속 안 내.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 원금에 3%만 붙여서 내보내면 돈을 안 내죠. 그래서 뭐가 있어? 추가로. 네가 계속해서 뒤에 안 내면 그때마다 추가로 가상금 부과하겠다라고 내는 게 뭐다? 중가상금입니다. 근데 중가상금은 그러면 여기랑 관계없는 거죠. 요 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 그래요. 이때 일정 기한이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요때마다 1.2% 1000분의 12 1.2%씩 추가를 해요. 한 달 지날 때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또 원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법에 뭐라고 돼 있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럼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최대치가 몇 개월이라는 얘기야? 60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합하면 얘가 72% 나오고 요거 3% 원래 내야 되니까 얘가 75%예요. 그러니까 가상금은 원래부터 75%가 한도였죠. 그런데 납부불 성실 가산세 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얘를 왜 75로 맞춘 거예요? 얘하고 맞춘 거예요. 얘는 원래 75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형평성에서 똑같이 75%를 한도로 한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중가상금은 무조건 다 내는 건 아니죠. 왜? 재산세가 5만 원, 10만 원 나왔는데 그걸 몇 달 있다 냈다고 해서 넌 중가상금 내라.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기준금액이 있어요. 일정 짜잘한 금액은 중가상금 부과를 안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그럼 10개월 후에 내도 얼마만 내면 된다. 일반 가상금 3% 붙은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40만 원 나왔다. 근데 10개월 후에 냈다. 그러면 얼마? 원금, 그게 원금에다가 1.2% 10개월에서 12%를 추가로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는 30만 원. 얘가 지금 이거요.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죠? 그러면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는 뜻이죠. 왜? 미만이니까 이거보다 작은 금액 29만 9,999원까지는 중가상금 적용 안 한다는 뜻이니까 얼마부터 낸 얘기야? 30만 원부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기억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이 세 말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야?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고,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는 얼마부터?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맨날 했었죠. 이상, 이하, 미만 쪽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외웠는데 문제에 이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외웠는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 외웠다가 그렇게 나오면 얘는 뭐지? 약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중가상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중가상금, 가상금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푸는 건데 얘가 이해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7월 31일 날 재산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얘가 재산세가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얘를 12월 31일 날 돈을 냈어요. 자, 그럼 가상금 당연히 내겠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가상금. 자, 일단 일반 가상금 내야 되죠. 몇 프로? 3%. 그러면 원금이 100만 원이죠. 요게 3%. 그 간단하죠? 얼마? 3만 원. 자, 중가상금 내야 되나요? 내야죠. 재산세, 지방세 30만 100만 원이니까 내야죠. 100만 원. 1.2%. 몇 개월 지났을까요? 몇 개월? 몇 개월? 근데 일단 암산하면 안 돼. 일단 암산 안 돼요. 암산하면 안 돼. 손 뒀다 보게, 손 뒀다 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손가락 하는 거죠. 제가 말했죠. 이게 이해를 돕게 하는 건데 이거 하면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매년 강의할 때만 느끼는데 이걸 보면요. 전부 4개월, 5개월, 4개월, 5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이에요. 4개월. 4.8%에 4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3만 원, 4만 8천 원, 7만 8천 원. 자, 개월수는요. 이게 매년 강의하면 여기서 헷갈리면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오늘 특강에 내일 모레. 근데 이때도 물어보면 그때도 5개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딱 5개월 한 사람 딱 하나요.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이해를. 이 말 뜻은 중가상금의 뜻은요. 1개월이 뭐? 지났을 때. 지나면 그 지난 거에 대해서 1.2%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돈 냈죠. 자, 12월 달 지났어 안 지났어? 이것도 어려워요?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은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난 달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8월 달 지났고 9월 달 지났고 10월 달 지났고 11월 달 지났죠. 12월은 안 지났지. 돈 냈는데. 그 5개월이야 4개월이야? 4개월이죠. 지난 거에 대해서 붙는 거니까 5개월이 되려면 1월 달에 돈을 내면 12월 달로 지난 거니까 그게 더 들어가야지. 그죠? 근데 얘는 12월에 돈을 냈잖아요. 근데 31일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야, 31일은 거의 다 지났는데. 거의 다 지난 거예요. 하지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 안 지나. 왜? 여기는요 12월 1일, 3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개월이니까 몇 월 달이냐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그 달에 돈을 냈잖아요. 냈는데 이것도 지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4개월인 거지 4개월.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31일이면 거의 다 지났다고 생각하면 이걸 5개월 할 수 있죠. 근데 개념을 이해를 잘못한 거잖아요. 경과된 거에 대해서. 그죠? 지난 거에 대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냈어. 언제 거야? 이번 달 전기요금은 언제 거야? 전달 거 내는 거고,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다 뭐예요? 이달에 내지만 이달 게 아니라 그 전달 걸 이번 달에 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12월 달에 돈을 냈다는 얘기는 뭐? 언제까지 안 낸 거? 11월. 그 전달은 11월 달까지 안 낸 거.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전달만 기억하면 돼. 만약 헷갈리면. 여자들은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데 왜? 그 어려운 산달도 견뎠는데 전달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산달도 견뎠는데 전달을 모른다는 거죠. 전달, 그죠? 그 전달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맞추면 이걸 이해한 거예요. 8월 31일 날 돈을 냈어. 얘는 중가상금 부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이죠. 근데 아직도
가만있어 하나? 이러면 아직 이해 못한 거죠. 예. 8월 달에 돈을 냈다는 건 그 전달까지 안 낸 거죠. 그 전달은 뭐예요? 7월 달이잖아. 이건 뭐예요? 납부 기한이잖아요. 그럼 이때 안 낸 건 이거 뭐예요? 일반 가산금 3%부터 이때 낸 거지. 그럼 얘가 중가상이 붙으려면 9월에 내면 중가상금 1개월분이 붙죠. 왜? 9월 달에 냈다는 얘기는 그 전달엔 8월 달까지 안 낸 거니까 8월 달은 7월 달에 한 달 지난 거잖아요. 그죠? 요 1개월분이 1.2% 붙는 거지.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하고 사대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사대. 이걸 이제 있으면 궁합이 안 맞는 거지. 본인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헤어져야지. 네? 그때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 사주 안 맞는다고. 근데 우기고 결혼했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다시 그때로 가면 엄마가 사주 안 맞아 그러면 알았어 하고 결혼 안 했을 건데 그때는 괜찮은데 우겼더니 지금 와 생각하니까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 생각 안 들어? 듣잖아. 아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든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든다고 하는 게. 그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게 희한한 거지. 신기한 거죠. 그죠? 안 들지 생각이 왜 안 들어. 그런 말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 말이 틀린 게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고. 근데 이제 와서 느낀 거예요. 이제 내가 어른 돼가지고 느낀 거죠. 그 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뭐라 그래. 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럼 또 말 들어? 소용없다니까. 엄마가 사주 안 맞는 또 해. 그럼 걔도 뭐야.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또 이러는 거야. 악순환이지 악순환. 그죠? 계속. 그죠?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우리 사주를 안 봐요. 쟤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점 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점을 보러 다녀요. 꼭 제 점을 보는 거야. 제 의지와 관계없이. 왜?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 점을 보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와이프가 나이가 아직 많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나는 안 보는 줄 알았더니 가끔은 우리 와이프도 처제랑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점을 보러 다니는 거야. 그 점 보고 와가지고 그 뻔한 거죠. 제하고 이제 식구들 그 점을 보잖아요. 그리고 와이프 정말 항상 똑같대요. 인복이 많고 재물복이 있대. 다 아는 얘기야. 가는 데마다. 그래서 자기는 돈도 많이 번대. 내가 그래서 그는 언제 버냐고 도대체. 맨날 돈 많이 번대는 맨날 언제 버냐고 내가 물어봐요. 언제 버냐고. 아니 그 빨리 벌으라고. 왜? 그래야 나도 샷하면 한번 해보고 하는데 나중에 돈 벌었는데 기운 없어가 샷하는 기운이 없어. 이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야. 지금 있을 때 힘 있을 때 해야지 뭐라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와이프한테 내가 그래서 내가 볼 때 와이프 당신은 직장 다니면 돈 못 버니까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사업을 해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해라. 근데 자기가 자격증을 따보겠다고 지금 공부한다고 지금 하긴 했어 시작을.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책을 구해다 주고 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어제 한번 봤어. 어제 처음으로. 그때 우리 처제가 갑자기 자기도 공부를 하겠대. 처제는 직장 좀 괜찮은 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처제 그러면 그냥 직장 다니니까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했더니 싫대. 왜? 그냥 그렇게 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한 방에 하겠대. 그 책을 내가 구해다 줬어요. 6권을. 그랬더니 책을 딱 갖다 주니까 딱 보더니 한숨을 쉬어. 분명히 다 한다 했잖아. 그 내가 책 차가지고 자 처제 책 실어야지 그때 네 하고 왔는데 제가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 왜? 자기는 그 생각 안 한 거지. 그 책이 보니까 들으니까 무거워. 6권이잖아.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한숨 쉬더라고. 한숨.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1차만 하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고 갔어 집에. 내가 볼 때는 힘들어. 2차까지 하는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 처제가 또 이걸 좋아해요. 이걸. 그죠? 직장에서 맨날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안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1차만 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두 자매가 막 지금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동영상마가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으면 다 붙지. 그죠? 근데 또 내가 그랬다고 하고 이거 안 돼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 그냥 하는 거 의욕을 괜찮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뭐 결론은 자기들 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제 중개사에서 자격증 따면 돈 많이 벌겠죠. 사업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 안 맞으면 굳이 할 거 없어요. 왜요? 만약 얘가 계산 문제를 나왔다. 그럼 우리 계산 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찍기로 했잖아요. 찍기로.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야.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31페이지 6번에 조세의 징수가 나오죠. 자 1번에 신고납부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내용은 읽지 말라는 이유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고납부라고 나오는 거다.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다. 대신 뭐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뭐다? 신고납부다. 이건 알아야 되죠. 자 넘어가면 이번에 보통징수 나오죠. 자 이런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뭐가 해당된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자, 7번에 가산세 및 가산금 나오죠. 자, 가산세에서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용어 정의인데 얘 말했죠. 요게 만약에 시험에 용어 정의가 나오면 뒤에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얘가 따라 나온다. 거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가산금 포함. 이게 만약에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럼 땡. 틀린 겁니다. 그죠? 가산세 안에 가산금이 포함될 일이 없죠. 그죠?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러니까 얘도 가산세도 세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금의 일종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지가 잘못해서 추가된 건데 나중에 그 세금이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뭐는 감면 안 한다?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 박스에 그 국세지방세 그 표 정리돼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33페이지 막 가산세 구분해서 글씨 여러 개 써놨죠. 그 읽을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뭐 써는 거야? 그냥 이거 써는 거예요. 이거 일반 무신고 이시 과소 10 부당 노한모 주거바 40 납부 1일 만분의 3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 읽으면 머리 아프죠. 그 몰라도 나중에 나오면 뭐만 잘 기억하면 돼. 그 비율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표를 잘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34페이지 가시면 이 가산금이 그러면 보세요. 이 중가산금이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가 재산세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29만 원 그다가 지방교육세 5만 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5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토탈 39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죠? 자, 이러면 이거 10개월 후에 내면 중가산금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중가산금 지방세는 얼마부터? 30만 원부터 중과하면 되죠? 얘는 중가상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왜냐면 얘도 지방세고 얘도 지방세예요. 단지 얘가 전부 다 재산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따로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같이 한 장에 내보내는 거지 같이 나갔다 해서 얘가 하나의 세목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34페이지 확인학습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그죠? 기출문제. 자, 볼게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자, 첫 번째,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두 번째,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완납. 자, 납부 기한까지 안 냈으면 일반 가산금 얘기하는 거죠. 몇 프로? 3%. 그러니까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 기간은 얼마 초과받는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네 번째,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맞죠? 이때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맞네요. 그럼 정답이 다 맞는 거네요.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제일 안 좋은 형태 문제죠. 이게 박스형 문제인데 문제가 몇 개는 이렇게 물어보냐? 이거는 주관식인 거예요. 객관식의 탈을 쓴 주관식인 거지. 왜? 이 몇 개니는 하나만 몰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이 좋으면 어떤 식으로 아까처럼 박스에 넣고 기역, 니은, 티글 이렇게 나면 운이 좋은 거고 이렇게 나면 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시험 봤는데 박스가 다 뭐라고 나와? 과목마다 몇 개니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기역, 니은, 티글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이건 쉬운 거죠. 그 운인 거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맞아야 되는 거지. 4개를 다 모르면 얘는 맞출 수가 없어요. 개수 맞추는 거라. 얘는 찍어도 못 맞춰요. 왜? 여러분 1, 2, 3, 4, 5번 찍는다 쳐봐. 몇 번 찍을 것 같아? 그렇죠. 1번하고 5번은 잘 안 찍습니다. 대부분 2번, 3번, 4번 중에 찍지. 왜? 1번은 너무 빠르고 왠지 불안하고 너무 빠르니까 불안해요.
5번은 너무 그리고 다 빵개는 안 찍거든요. 빵개는 설마. 그리고 5번은 4개 다 하기잖아. 에이 다 맞지 하나는 틀리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절대 1번은 5번은 잘 안 찍어요. 근데 정답은 1번도 있고 5번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답이 1번이야. 1번. 그럼 조금 찝찝해요. 근데 2번도 1번 나오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3번이 1번 나오면 얘는 무조건 3번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연장 1번 3번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1번이 나오면 너무 불안한 거. 왜?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빨리 답을 고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착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3번이나 4번의 답이 나오면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요. 막 왠지 맞은 것 같아. 골랐더니 3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럼 왠지 안정감이 생겨.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자기 실력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누구나 똑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저는 모의고사를 내잖아요. 그럼 답을 이제 내놓고 답을 보잖아요. 그 답이 3, 4, 5번에 집중돼 있어요. 왜? 답을 내면서 1번으로 답하면 금방 맞출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숨겨. 3, 4, 5번. 그냥 나중에 해놓고 다시 조정하면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고쳐요. 일부러. 그럼 저도 그래요. 내다 보면 답령 틀린 거고 1번 정답 그러면 그다음 2번부터 쓰기가 싫어요. 왜?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푸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심리가. 근데 그렇진 않죠. 실제 문제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죠? 자, 이거는 답이 4개 다 맞는 거다. 그죠? 넘어가서 36페이지 7번에 아니 그 뒤에 가상금 있죠? 36페이지. 그거만 읽고 마칠게요. 가상금. 자, 가상금은 밑에 1번 보세요. 일반 가상금이라고 돼 있죠. 일반 가상금. 그죠? 자, 36페이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얼마? 100분의 3 일반 가상. 그죠? 2번 중가상금은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 1000분의 12씩 가산한다. 이게 뭐다? 중가상금인데 그 다음 줄에 중가상금 징수하는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3번 중가상금 적용 한도.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세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 가로 안의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오른쪽 박스에 가산세 가상금 비교표 있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면세점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3월달 시작했으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여지까지 고생이 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 안 하시려면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